네, 안녕하세요. 금일 9월 27일 현재 시각 9시 12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체크해두시면 즐겨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시고요. 추천 아파트,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죠. 네, 그렇지만 네, 오늘 방송을 올려두면은 물론 오늘 바쁘셔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또 따로 녹화 방송도 올려드리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올려드리잖아요. 마미선 주식. 네, 거기서 또 방송을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시간 내서 그래도 네, 방송 매매 복귀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봐보도록 하죠. 네, 추천 아파트는 고맙습니다. 자, 일단 봐보죠.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최근에 이제 저희 회원분이 물어보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카나리아. 슈아님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핑크 천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나리아는 제가 장중에 3%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3%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인 게 분봉 화살표도 그랬지만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였어요. 여기를 돌파하면 오늘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빨간 라인, 황금 라인 돌파 시도 위치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봉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파란 화살표, 빨간 화살표, 그 다음에 황금 화살표가 나왔죠. 이 황금 화살표 정의가 뭐예요? 옆에 화살표 세팅해드린 분들 옆에 보시면 시세, 예측, 상한가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상한가 갔어요. 저는 물론 상한가까지 오늘 또 먹지 못하고 오늘 또 중간에 팔았습니다. 오후에 제가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네, 팔아서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시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슈아님이 물어보셨을 때가 이때 빨간 화살표 떴을 때 물어봤었어요. 슈아님이 이날 첫날 물어봤어요. 그때 말씀하시면서 지난 통 내용 위에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나리아 바이오랑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이랑 같이 리더스 기술투자랑 이슈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일단 빨간 화살표가 빨간 화살표가 나온 상태여서 아직은 좀 잘 모르겠지만 분봉 화살표 뜨고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장중에 9.2%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빨간 화살표 뜨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황금 화살표 뜨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빨간 화살표 다음에 그 다음 나올 화살표는 황금 화살표죠. 황금 화살표가 나면서 거래량이 2배 이상 터졌어요. 3배, 4배 정도? 그리고 22평을 돌파했어요. 저는 이때부터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9.7% 올랐고요. 오늘 또 3% 오르고 있을 때 왜 말씀드렸냐면은 오늘 3% 오르고 있을 때가 10시 5분이었어요. 그때 왜 말씀드렸냐면은 화살표 세팅이 되어 계시는 분들은 분봉 화살표와 일봉을 봐보세요. 일봉 돌파 자리였고 분봉 화살표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얘가 오늘 3% 상승하면서 여기만 뚫어준다면 얘는 급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간에서 띄워드리고 계속 사고 있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를. 그래서 제가 3%때 말씀을 드렸죠. 카나리아 3%, 카나리아 5% 계속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카나리아 5.5%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오후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오전에
네,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저희 회원분이 화살표를 보고 물어보셨던 쇼아님이 물어보셨죠. 네,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연휴 끝나고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들을 좋아하냐면 22평 아래에 있다가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되면서 22평을 돌파하는 거래량 캔들들을 좋아해요. 그럼 그 종목을 내가 빨리 들어가서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손절이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 들어갔을 때 내가 뭐 10개 다 들어가면서 10개를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절이 있단 말이에요. 100%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저는 내가 실패했을 때는 손절이 짧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손실이 적거든요. 반면에 그 화살표 자리가 이탈이 안 되면 내가 볼 수익은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수익을 최소 10%, 20%, 30% 먹게 되겠죠. 상한가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을 이 화살표로서 체크를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기준 잡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가 결국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어저께 VIP 방송에서 가온그룹을 추천드렸습니다. 가온그룹을 왜 추천드렸죠? 제가 어저께 가온그룹은 딱 깜짝 라인이 돌파네. 그럼 내일 여기 황금 라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봐보시면 가온그룹을 어저께 추천드렸었고요. 목표는 황금 라인 부근 말씀드렸었고 오늘 8,430원까지 갔어요. 8,430원. 아쉽지만 8,500원 부근에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8,500원이 저항인데 여기 돌파하지 못하면 윗꼬리 달고 빠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윗꼬리 달고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가온그룹은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온그룹은 화살표 나오면 다시 보셔야 돼요. 화살표 나오면 다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온그룹 오늘 장중에 15%. 그 가온그룹 오늘 또 매력 포인트가 뭐예요? 갭을 살짝 띄었다. 갭 0.14예요. 여러분들 갭이 0.14%예요.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세력형님 제발 갭 2%, 3%, 4%, 5% 짧게 띄워주세요 했는데 갭이 오늘 0.14%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왜? 내가 들어가서 손절해봤자 마이너스 1% 손절인데 근데 먹으면 몇 프로야? 오늘 15% 가잖아요. 15%. 갭이 0.14%예요. 제가 어저께 VIP 방송에서 기도드렸잖아요. 세례 형님 갭 살짝 띄워주세요 라고. 근데 갭을 0.14%밖에 안 띄웠어. 땡큐 하고 사야지. 올라갈 자리가 깜장 라인, 이제 깜장 라인 뚫었으니까 이 황금 라인인데. 그리고 어저께 첫 핑크잖아요. 거래량 시뻘겋게 들어왔죠? 오늘 두 번째 핑크 급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갭이 0.14%다? 아이고, 가온그룹 세례 형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가온그룹. 그리고 또 다음 봐보죠. 그리고 솔트웨어. 솔트웨어도 단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아쉽긴 하지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수익컷 드렸습니다. 솔트웨어 오늘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수익 다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저도 카나리아 바이오도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었는데 상한가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왜냐면 오후장에 제가 좀 볼 일들이 있어가지고 팔고 나왔습니다. 아쉽진 않아요. 오늘 샀는데 오늘 뭐 급등 나와가지고 바로 수익 먹었는데 뭐 짭짤하죠. 솔트웨어 봐볼게요. 솔트웨어. 주식처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솔트웨어 어저께 VIP 방송에서 추천드렸고요.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중에 12% 상승했습니다. 12%. 제가 수익컷도 드렸어요. 그래서 솔트웨어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솔트웨어. 그리고 휴마시스. 자, 오늘 있잖아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황금 화살표 뜨고 급등 나왔죠. 휴마시스도 어저께 황금 화살표 나왔어요. 그 거래량 들어왔죠. 오늘 몇 퍼센트? 20%.
오늘 20% 갔어요. 휴마시스. 또 휴마시스가 오전에 이슈가 있었어요. 휴마시스. 무슨 이슈죠? 진단 키트.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는데 황금 화살표가 있다.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그것도 저점에서. 그리고 오늘 액세스 바이오도 이슈가 있었죠.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거예요. 요거. 아침에.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 휴마시스. 그리고 액세스 바이오도 있었죠. 오늘 휴마시스 20% 갔어요. 그래서 레전드 팀에서도 아침 제가 이슈로 올려드린 거를 보고 이렇게 돌덩이님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죠. 휴마시스 2차 VI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슈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휴마시스 휴마시스도 오늘 황금 화살표였고,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슈아님 카나리아 바이오 네, 수익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슈아님이 카나리아 바이오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그죠? 회원분들 단톡방에도 말씀해 주셨죠. 네, 오늘 상한가예요. 저는 물론 상한가까지 먹지 못했지만 5장에 일이 있어서 팔고 튀었거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래도 단가도 어느 정도 있고 호가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몇천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몇 천에 10% 20% 먹어도 짭짤하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슈아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회원분들에게 이런 매매기법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물론 그런 매매기법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네, 어떤 소정의 강의비도 받지만 또 과감없이 제가 알고 있는 매매기법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그 매매기법을 적용해서 저한테 또 좋은 종목들을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요. 이게 바로 창조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창조경제지. 이게 바로 창조경제예요. 그리고 서로 상생하잖아요. 네, 우리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윈윈. 제가 여러분들 모르고 있던 매매기법들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들을 물어보셔서 또 저도 수익 보고 여러분도 수익 보고 점점 실력이 쌓여가고 네, 점점 수익금이 늘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화살표 세팅 보시면은 상한가 황금 화살표 시세 예측 상한가라고 적혀 있죠? 네, 오늘 상한가 같네요. 지렸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휴마시스도 갔고, 네, 솔트웨어도 갔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갔고요. 가온그룹도 갔고,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 밀리의 서재가 네, 새로 상장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단타를 치셔야죠. 그래서 밀리의 서재도 오늘 장 초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급등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슈아님이 요 빨간 화살표 때문에 물어보셨는데, 자, 황금 화살표 확실히 추세가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대량 거래량. 이 대량 거래량 들어온 거 얘네들이 털려면 어떻게 돼요? 더 위로 쳐올려서 털겠죠? 저는 저점에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거래량 들어온 종목들 좋아요. 그때 슈아님이 처음 물어봤을 때는 여기서는 아직은 했는데 분봉 화살표 제가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단타 들어갔어요. 화살표 뜨길래 녹색 화살표 뜨고 올라갔어. 분봉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아직 황금 화살표는 뜨지 않아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황금 화살표 거래량을 보고 뭔가 달라졌다. 뭔가 있구나 이거. 그리고 그때 슈아님이 이슈도 올려주셨어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리저스 기술자랑 뭐가 해가지고 뭔가 이슈가 있다. 이슈가 있는데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거래량은 뭐다? 땡큐죠. 이슈 뭐가 되죠? 뭐가 적용돼요? 이슈 플러스 화살표 거래량이 적용되죠. 어떤 화살표 패턴?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22평 돌파 거래량.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황금 화살표 나왔으니까. 황금 화살표가 뭐야? 시세 예측 상한가란 말이에요. 그 상한가가 오늘 나온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승률을 높여가려면 이슈 플러스 화살표 거래량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22평 아래에 있다가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뜨면서 거래량 시뻘겋게 들어오면서 22평을 돌파하는 종목을 좋아해요. 그런 종목들이 손절은 짧고 먹을 폭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들을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아님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자, 오늘 채팅창 궁금하신 종목들 채팅창 글 남겨주시고요. 쭉 오늘 봐보고 마무리하죠. 내일부터 연휴죠. 자, 오늘 오전에 여러가지 이슈들을 띄워드렸었고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신기한 게 동신건설이죠. 동신건설이 최근 일봉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이재명 관련주거든요. 그죠? 첫 핑크 뜨고 제가 얘 첫 핑크 때 추천드렸죠. 날라갔죠. 두 번째 핑크 뜨고 날라가고 또 황금 라인까지 가면서 날라갔었어. 근데 거래량이 시뻘겋게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이 구속된다는 기사가 뜨면서 22평까지 눌렀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하고 22평 눌러주는 자리는 땡큐, 급등하고 22평 눌러주는 자리는 땡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슈아님이 여기 22평 부근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저께 19%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시뻘겋게 들어왔어. 여기 보죠. 이전 거래량을 씹어먹는 거래량. 그래서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29%를 갔습니다. 29%.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있잖아요. 이게 이재명 관련주잖아. 동신건설이. 근데 어떻게 차트는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주가는요, 미래를 예측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면 앞으로 사회는 계속해서 더 빠르게 급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가 급변하는 내용이 미리 담겨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 아직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주식은 기대감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관련주들이 화살표 뜨고 급등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왜 꼭 해야만 되냐면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나니까 밀값, 식료품값 엄청 올랐죠. 그 관련주들이 급등했죠. 그쵸?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었죠. 그때 한참 전쟁할 때. 왜? 리스크 관련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물론 돈도 벌 수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도 보셔야 되고 덤으로 수익도 얻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올려드렸었죠. 그 관련주들이 동신건설, 일성건설, 프리엠스, 코이즈, CS, 에이텍 모빌리티, 에이텍 오리엔트 전공. 근데 오리엔트 전공이 그나마 갭을 살짝 띄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분이 오리엔트 전공 들어가서 수익을 드셨죠. 오리엔트 오리엔트 뭐더라? 얘는 갭 많이 띄었지. 하나 뭐였더라? 오리엔트 전공은 갭 많이 띄었어. 그리고 프리엠스 봐보시면 자,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자, 프리엠스도 장 초반에 갭을 크게 띄었거든요. 갭을 10% 띄었어요. 10%. 그럼 초보분들은 갭 10% 이렇게 2%, 3%, 4%, 5% 이상 띄우면 들어가지 말고요. 뭘 누리시냐면 제가 분봉상 갭을 크게 띄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갭을 메꾼 다음에 분봉 화살표 타점이 나와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봐봐요. 프리엠스가 장 초반에 갭을 10% 띄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갭을 메꾸고 빠지는 시점을 노리는 거예요. 어디? 초록 라인에서 빨간 화살표. 기억해 두세요. 갭을 10% 띄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물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갭을 메꾸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쵸? 물론 갭을 2%, 3%, 4%, 5%대는 들어가기 부담은 안 되죠. 근데 10%는 이미 급등 VI 걸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노리는 자리는, 자, 분봉 갭을 10% 이상 띄었을 때는 이전에도 강의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봉 갭을 10% 이상 띄었을 때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들어갈 때. 그렇게 되면은 분봉상 갭을 메꾸고, 이 분봉상 갭을 메꾸고 눌러줬을 때 초록 라인 있죠. 초록 라인에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떴을 때 삽니다. 그러면 초록 라인 타고 쭉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분봉상 이전 고점이 저항이 돼요. 여기서 팔면 돼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나오죠? 그래도 7%가 나와요. 7%. 이것도 하나의 꿀 매매 팁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화살표 세팅되어 있는 분들은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항상 갭을 크게 띄우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 종목 분봉 화살표 틀어놓고 지켜봐라. 그럼 분봉 화살표 타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네, 왜 화살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프리엠스도 오늘 급등하기 전에 뭐가 나왔죠? 네,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거래량,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22평 돌파 캔들 두 번 나왔죠. 그리고 오늘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는 이재명이 기각될 거라는 걸, 구속이 안 되고 기각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 화살표 매매를 하고 있지만 가끔씩 끔찍끔찍 놀랍니다. 아, 이게 진정 사기구나. 어떻게 미리 알지?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프리엠스가 미리 여기서 화살표가 두 번 떴지? 이재명이 기각될 걸 알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지표라는 게 여러분들이 활용함에 따라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엠스가 그렇게 먹을 자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슈라든지 화살표 거래량 나온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분봉 화살표 틀어놓죠. 화살표 뜨고 올라가요. 화살표 보고 매매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었고, 쭉 봐보죠. 궁금하신 종목들은 채팅창 글 남겨주세요. 이제 연휴니까. 오늘 장 시작되자마자 말씀드린 게 가온그룹이에요. 저희 시초가에 그냥 딱 때렸거든요. 가온그룹.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저께 기도를 했잖아요. 갭 제발 2%, 3%, 4% 띄워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갭을 0.14% 띄웠어. 0.14.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0.14야. 무조건 사야지. 오늘 황금 라인 돌파 시도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장 시작되자마자 말씀드린 게 가온그룹입니다. 오늘 가온그룹 어떻게 됐죠? 날라갔습니다. 네, 오늘 날라갔죠. 두 번째 핑크 화살표 나오면서. 근데 오늘 또 승규님은 밀리의 서재. 제가 지수 흐름이 안 좋을 땐 신규 상장주가 그냥 바로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죠. 밀리의 서재가 장 시작하자마자 날라갔어요. 근데 승규님이 밀리의 서재를 시초가에 들어갔어요. 오늘 짭짤했죠. 밀리의 서재도. 저는 이렇게 시초가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바로 급등이 나오는 걸 좋아해요. 저는 성향 자체가 단타의 성향이라. 단타 단기. 예전에는 장투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기다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투자금이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 투자하는 종목들도 있어야 돼요. 스윙으로. 그래서 오늘 밀리의 서재 가온그룹 급등을 했었죠. 잘될까님 에이텍 모빌리티 잘하셨고요. 그리고 잘될까님 위더스 제약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솔트웨어도 갔죠. 솔트웨어 9시 2분에 말씀드렸어요. 솔트웨어
밀리의 서재도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도 VI에 걸렸었죠. 근데 갭을 좀 크게 띄었죠, 오리엔트 전공이. 그리고 솔트웨어 급등, 가온그룹 급등. 에이텍 모빌리티 잘하셨어요. 에이텍 모빌리티 잘 될 거야, 님. 잘하셨어요. 밀리의 서재 56,000원 수익컷 말씀드렸고요. 가온그룹 9%. 가온그룹 10%. 오늘 잘 될 거야, 님. 올리패스도 잘하셨네. 올리패스. 올리패스도 좋았어요. 최근 일봉 흐름이, 그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뜰 때마다 급등을 했죠. 오늘은 28% 급등. 이틀 전에 황금 화살표. 이거 잘하셨네. 과학그룹 VI, 알서포트 3%. 팔고 튀었어요. 과학그룹 저는. 알서포트 3%, 4%, 5% 상승을 했었고요. 올리패스 VI 잘 될 거예요. 님 잘하셨습니다. 가온그룹 아직 보유 중이신 분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솔트웨어도 올라갔죠? 네, 솔트웨어 11%, 가온그룹 14%,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슈아님 슈마시스도 잘하셨어요. 역시 슈마시스도 카나리아 바이오 같이 황금 화살표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잘하셨고, 잘하셨어요. 슈마시스. 동신건설 일봉 전고점까지 갔었죠? 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이때 제가 3%부터 체크해드렸고, 제가 이때 10시 5분에 3% 올려드리고, 이때서 저는 샀어요. 이때, 오늘 가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샀어요. 호가랑 보고, 호가랑 분봉 화살표랑 일봉 화살표랑 보고.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가겠구나. 그래서 그때 샀어요. 3%일 때. 제가 채팅 올려드리고 샀어요. 채팅 먼저 올려드리고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팅 나오겠구나 라고 샀어요. 3%, 5% 체크드렸죠. 자, 카나리아가 3%, 5% 오르고 있지만 오늘 올라갈 자리가 어디예요? 일봉상에서 황금 화살표 거래량 캔들이 나왔고 오늘 올라갈 자리 어디야? 빨간 라인, 황금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3%, 5% 올라왔지만 내가 3%, 5% 더 비싸게 사더라도 더 올라갈 자리가 크죠? 그러면 거기서라도 사는 거예요. 저는 3% 올라온 자리에서 샀어요. 그리고 3% 올라온 자리에서 사도 손절이 마이너스 3%잖아요. 손절. 마이너스 3% 손절 컷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3% 10점이니까. 그러면 내가 실패하면 마이너스 3% 손절 치는 거고, 성공하면 오늘 몇 프로 올라왔어요? 29% 올라왔어요, 오늘. 오늘 29% 올라와,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카나리바이오 이슈가 좋아가지고, 슈아님의 이슈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슈가 좋아서, 이거는 연휴 끝나고도 급등이에요. 그 다음 돌파 자리가 어디예요? 카나리아 바이오. 바로, 여기 초록 라인, 깜장 라인 있죠? 거기 돌파 시도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10%, 15% 더 가요. 근데 만약에 이 저항까지 뚫어버리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점에서 초보분들은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22평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목들을 사시면 좋습니다. 손절은 짧고 먹을 폭은 크니까. 그래서 카나리아 체크해드렸었고,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 또 급등 나왔죠. 진단키트 이슈가 있어서 아침에 올려드린 이슈 진단키트.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6.9%, 카나리아 바이오 7%, 8%.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 그거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7%, 8% 카나리아 바이오 나이스 VI. 슈마시스 19%. 슈아님 슈마시스 잘하셨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9%, 10%.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얘기만 거의 뭐 한 20번 한 것 같아요. 카나리아 바이오 11%, 12%, 휴마시스 20%, 카나리아 13%.
결국엔 상한가 같습니다. 저도 항상 오늘은 뭘로 비중 때려서 먹나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장전에 이제 체크를 하고 8시 40분부터 호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 중에도 봐요. 장 초반, 장 초반에 오늘 뭐가 갈까 딱 보는데 오늘 카나리아가 걸렸습니다. 카나리아 급등했어요. 이슈도 좋았고요. 슈아님 감사합니다. 그 주식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좋은 종목들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나도 들어가서 먹고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먹고 같이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서로 공부가 되거든. 아, 저런 종목들이 저런 자리에서 화살표 뜨고 가는구나. 공부가 되거든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런 자리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어떤 자리는 요런 데 들어가서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종목을 공략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손절을 치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먹고 나와요. 그게 이제 경험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화살표 매매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종목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손절 치고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수익을 먹고 나와요. 그만큼 이제 많이 매매를 해보셔야겠죠. 경험도 쌓으시고.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3년 정도, 2년, 3년 정도의 경험이 쌓이면은 웬만한 주식 수익 잘 내시는 분들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한 2, 3년은 경력이 쌓여야 돼. 그래서 마미손 레전드 팀에 있으신 분들 보면은 경력이 이제 2년, 3년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잘하시죠? 제가 종목 안 드려도 스스로 종목 찾아서 해요. 그리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도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이게 9월 26일 화요일 채팅이에요. 레전드 팀 채팅 내역입니다. 다원님이 슈팅 나와요 돌파 하면서 급등 나왔던 종목이 있었고, 돌덩이님이 11시 25분에, 즉 어저께 화요일 11시 25분에 카나리아 바이오 공유해요. 연휴 껴서 단타로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저께 레전드 팀에서 돌덩이님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11시에 공유해 주셨어요. 오늘 상한가 갔어요. 제가 따로 드리지 않았어요. 레전드 팀에. 레전드 팀 분들은 스스로 종목을 찾아요. 그 상한가 가기 전에 찾은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공유해요. 연휴 껴서 단타 보고 있어요. 오늘 조정봉이면 뜨뜨뜨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조정봉이면 내일 거래량 터지면 한 번 더 쏠 듯 해서요. 오늘 상한가 갔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매매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주식 깡통 찼다가 어떻게 다시 올라왔는지 그런 노하우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 스스로 찾는 방법을 깨우치시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스스로 공략하시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것들이 항상 초반에는 돈을 쫓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랑 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랑 되게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주식을 투자하면서 처음부터 돈을 쫓게 되면은요, 매매 실수도 하게 되고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되게 돼요. 근데 돈을 쫓지 말고 매매 기법을 쫓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 돈을 쫓아요. 저도 처음에 돈을 쫓았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눈 시뻘게 가지고. 그러니까 깡통 찬 거예요. 제가 깡통 찼잖아요. 주식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년 전에. 기법을 쫓아야 돼요. 매매 기법.
저 사람의 매매 기법은 뭐지? 왜 저 사람은 깡통에서 어떻게 저렇게 올라왔지? 저 사람의 노하우는 뭘까? 저 사람은 저런 화살표 거래량 기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돈을 쫓는 것과 성공을 쫓는 것은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주식을 한다라는 건 돈을 쫓는 것 맞죠. 근데 돈과 성공을 거기서 좀 나누셔야 됩니다. 저는 성공을 쫓았고요. 성공을 쫓았기 때문에 일단 당장 눈앞에 돈을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소액으로 연습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돈 주고 배우러 다녔고요. 성공을 쫓아야 됐기 때문에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소액으로 계속 매매를 해봤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먹히니까 계속 그 자산이 조금씩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왜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돈을 쫓지 말라고. 돈을 쫓으면 안 된다. 돈 욕심은 적당히 부려라. 욕심 부리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왜 나는 깡통을 찼을까? 왜 나지? 난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왜 난 깡통 찼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결론 따지고 보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공부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돈만 벌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돈 욕심. 저도 지금도 생각해요. 욕심은 그냥 적당히 부리자. 어차피 어느 정도 자산은 안정권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매매를 하면서 항상 욕심은 적당히. 뭘 노리자? 우리는 결국에 성공할 거잖아요. 그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매매 기법을 깨우치게 되면은 평생 할 수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주식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은 길고 기회는 많아요. 앞으로 또 대선이란 정치 테마주도 계속해서 그리고 이슈 있는 종목도 앞으로 또 그 다음 4차, 5차 산업 관련주도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화살표, 첩핑크, 황금 화살표 뜨는 종목도 계속 나올 거고, 앞으로 기회는 많은데 성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주식에서 깡통 차고 돈 잘 벌기까지 2년, 3년이 걸렸어요. 깡통 차고. 그 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소액으로 계속 하면서. 이제 다시 실패하기 싫어서. 무서워서. 신용불량자 됐었던 그 기억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러 다닌 거예요. 소액으로 꾸준히 해보고. 근데 모르겠어요. 주식하면서 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 하다가 안 되면 때려쳐. 2달 하다가 안 되면 때려쳐. 저는 시간 오래 걸린 거예요. 화살표 세팅하시고 시간 빨리 걸리시는 분들은 한 달만 해도 굉장히 잘하시죠. 2, 3개월 만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2년, 3년 걸렸어요. 잘하기까지. 계속 소액으로 했어요. 검증해야 되니까. 또 깡통 차면 안 되니까. 또 그지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실수를 덜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기간 연휴 동안 좀 기니까 좀 쉬시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을 한번 객관화 해보세요. 내가 좀 주식을 매매할 때 좀 어떤 스타일인지. 잘 하실 때도 있고 잘 못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본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을 객관화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나. 그리고 추석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 보고 마무리하죠. 네,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신가요? 그 VIP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SY 봐보죠.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SY 오늘 괜찮았는데, 그죠? 22평 반등 나올 자리였죠? 항상 SY는
20평분에서 화살표 뜨고 급등을 해요. 그죠? 항상. 근데 이번에도 20평분까지 빠졌었는데 어저께 도치 캔들은 20평 지지죠. 근데 화살표는 없었어. 그래서 확신은 할 수 없었는데 오늘 장중에 화살표 뜨면서 8.2% 상승을 했어요. 종가는 7.1% 마감. 그랬을 때 오늘 캔들이 빨간 화살표의 거래량 캔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캔들의 3분의 1값 살짝 돌파했네요. 거래량도 괜찮았고. 그럼 일봉 전고점 돌파 시도할 수 있거든요. 연휴 끝나고 6,700, 7,000원대 라인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답은 본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명절 동안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소원도 좋은 거 비시고 네,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 투자 늘 기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방송은 잠깐만 봐보자. 달력 좀 봐보자. 10월 1일 월요일날 장이 열리잖아요. 10월 1일 저녁 9시 10분 10월 1일 저녁 9시 10분 그죠? 왜냐면 월요일날 장이 열리니까 10월 1일 여기 방송에서 VIP 방송이죠? 네. VIP 방송. 그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또 물어보시고 또 급등할 종목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차트 한번 많이 봐보세요. 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차트 많이 봐보시고 네, 차트 많이 봐보시고 10월 1일 저녁 9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